10년이 넘었는데 미국 첼시에서 미술 갤러리를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그때 당시 뭐냐면 제가 한지와 화선지를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되게 종이를 많이 쓴 작품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작품이 이렇게 더 발전을 시키면 더 좋은 작품으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종이는 파라지예요. 파라지인데 파브리아노 로자스피나라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이가 되게 부드러워요. 예민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먹을 처리했을 때 테이프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 작품의 주된 것은 칠하고 뜯어내는 것이 주된 겁니다. 그리고 칼로 스크래치를 내고 또한 이렇게 사실 요즘에는 제가 그림을 내고 있거든요. 그림을 낸 것은 프랑스 현대미술가 폼피두에 가가지고 1800년도 후반에 작품을 불을 질러가지고 한 작품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보고서 제가 불 지르는 걸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그것을 보고서 이게 그림으로도 작품이 되는구나 하면서 처음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걸 한 건 아니고요. 그림으로 주되게 한 것은 여기에는 컬러 작품은 빠져 있습니다. 아크릴에다가 컬러 작품은 빠져 있는데 아크릴을 그을려 가지고 점을 찍은 게 전면점화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 작품은 2022년도에 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고 노란색의 평원과 그 다음에 하늘 그것을 보고서 제가 이 작품들은 블랙보다 컬러로 제작을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도자기 하시는데 도자로 만든 조각 작품 도조라고 이름을 하고 싶어요. 조각 작품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세 점의 회화 작품을 걸어봤습니다.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작품들은 생각에 잠긴 두상이라는 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생각에 잠긴 두상. 그리고 저 끝에 작품은 식물의 초상이라는 작품. 그리고 가운데 작품은 제목이 멀리라는 작품이에요. 멀리. 그리고 이쪽 제가 생각이랑 말이랑 막 섞여 나와서 생각에 잠긴 두상에 대한 내용을 조금 적어봤어요. 기자님들이 들으시기 편하시게 제가 적어봤으니까 잘 들어봐 주세요. 생각에 잠긴 두상 시리즈는 2020년 팬데믹 시기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작업실에 틀어박혀서 작품을 시작을 했지만 그 전부터 저는 어떤 존재, 영혼 이런 것에 관심이 쭉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형상으로 표현을 해볼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히 작품이 독특하게 보이고 멋지게 보이는 게 목적이 아닌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이것저것 겪고 나서 또 다른 곳에서 살고 저 자신을 이렇게 바라다 보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버지를 또 보내드리면서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살아나서 이렇게 살다가 왜 사라지는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저도 모르게 계속 질문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살아오면서 어떤 페리오드들이 있고 이러한 시기 저러한 시기를 겪으면서 작품이 조금씩 계속 변해왔어요. 그런 것들을 그림이나 조각으로 표현을 하다가 팬데믹 시기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도 모르게 두상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에 잠긴 두상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 두상들은 각기 다른 감정이나 생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하나의 존재로서 어떠한 내면과 영적인 흐름을 형상화하려는 저의 시도입니다.
저는 얼굴과 헤어를 구분 짓지 않고요. 어떤 조형적 요소와 표정을 미묘하게 결합해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넘어서는 깊은 본질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하얀 비명, 거기에서 사용됐던, 과거에 사용했던 저희 영상을 보면 지금 딱 보세요. 지금요. 저희 일일이 테이프를 하나하나 담아가지고 철수할 때 그 흔적들을 상자에다 담았거든요.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이태원 해방촌이에요. 아픔의 흔적들을 저렇게 담아가지고 여기도 여기에 붙어져 있는 덩어리들은 이태원 해방촌에서 사용했던 흔적의 아픔의 덩어리인데요. 그래서 역사는 왜 어두운 역사는 전국적으로 되풀이 되는가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기에는 그 세 가지. 그리고 하얀 비명에서 하얀 비명은 세월호를 나타내는 작품이거든요. 거기에 사용했던 정보를 가지고 반복적인 역사를 표현하고요. 그 속에는 연대의 빛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거는 그거를 했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왜 어두운 역사가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가? 왜냐하면 그 질문은 우리가 어렵게 만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 세대가 또다시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상태에 과거로의 회귀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광장의 연대의 빛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비는 연대의 빛, MZ세대가 보여준 연대의 빛. 왜냐하면 기성세대들이 혐오와 증오와 갈라치기를 보여줬다면 그 지금의 MZ세대들은 그것을 호응과 말씀을 주겠어요. 어두운 터널에 지금 온 세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밝게 거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를 단단하게 만들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데 매뉴얼대로 했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세 가지 여기에 또 설치했던 덩어리들을 하나하나 돌돌 말아서 그 상자에다 다 담은 거예요. 생각하는 들어가는 작품입니다. 벽돌입니다. 형무소, 지금은 형무소는 사라지고 나무와 우물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강복 이후에 이육로 선생님, 신용호, 윤희상이 구속되어 있던 장소예요. 그래서 이육로 미술학하고도 연관이 깊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제자리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 바닥하고 부사책하고 30cm가 떨어져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1세대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근데 누군가에 의해서 역사가 계속 왜곡되고 우리가 그걸 지키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구래로 저렇게 설치를 했거든요. 누군가는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려 하고 움직이려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그 작품을 진실의 무게예요. 이 제목은. 뒤에 있는 건 헌한설의 내 목소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네. 그 옆에는 동안 농민운동 그거를 남태는 고개를 넘어서 130년 만에 첫 서울로 입상한 그런 단계를 이렇게 작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남태랑 그다음에 그자도 보고 또 제가 일일이 술을 놓은 거예요. 키스수단. 송명진에서 2박 3일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가 치는 그 모습. 그들의 아름다운 연대들. 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애칭 작업을 결과물을 내려면은 쇠와 쇠 사이에 강한 압력으로 동판에 찍은 동판에 칠한 잉크를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가 아니면은 작업을 완성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고 간접 표현이라고 판에다가 그림을 구상하고 또 그려서 재판을 한 다음에 찍어보면은 반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나올 때 제가 아는 그 파라 작가 한 분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설렌다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는데 그 설렌다는 의미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이 나올 수는 없어요. 좀 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는데 특히나 이 애칭 같은 경우에는 그 화학작용을 이용해서 동판에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을 칠하거나 이제 해서 화학작용을 이용해서 재판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예상했던 거하고는 항상 좀 다른 그런 결과물이 나와서 되게 좀 매력적인, 그것도 이제 하나의 매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하나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하나 재판이라고 해서 판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하고 잉크 칠할 때 사용되는 도구와 또 이제 제작 완성한 동판에 그림이 새겨져 있는데 저렇게 그 동판에 매료돼가지고 저기서 끝나면 안 된다. 보통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동판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동판이 예쁘면 안 되고 그거에 잉크를 칠해서 찍혀 나오는 것이 괜찮아야지 그게 파라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 파라를 하면은 같은 그림을 여러 장 찍어낼 수 있는 에디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파라 그 대학에서 파라과 수업을 하면은 반드시 또 부가트 작업을 같이 병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티스트 북이라고 하는데 파라 그림을 이용해서 책을 제작하는 바인딩해서 책을 제작하는 그런 것이 당연시 되어서 수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1998년도 정도에 그 유럽에서 부가트 과정 수업을 마친 분